어려운 단어 많이 나오네요. 리레이팅. 네, 또 어떤 표현일까요? 오늘 이슈 진단 우리투자증권 김병현 연구원과 함께 자세하게 시장 분석해보고요. 향후 방향성 논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중 내내 외국인들 매도 이야기 나오고 최근에 계속 또 키프로스 얘기 나오고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한마디로 우리 증시 지금 이야기하자면 여전히 디커플링입니다. 그렇죠. 현재 상황 좀 분석해보고 싶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다른 선진국들 시장과 글로벌 증시에 비해 좀 외면당해야 해야 되는지 원인도 좀 분석해보고 싶네요. 일단은 뭐 차트부터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시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쌉니다. 지금 네. 현재. 예, 상당히 싼데 이머징이 뭐 한 10.9, 한국 시장은 뭐 한 8배 이하고요. 그냥 전 세계 시장 대비해서도 상당히 지금 싼 모습입니다. 이러한 싸다라고 느끼는데 네. 왜 안 사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 이익 자체를 못 믿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이 원래 디커플링을 받습니다. 이머징이나 전 세계에 비해서 원래 뭐 컨트롤 리스크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워낙에 디커플링을 워낙에 이제 디스카운트 자체를 받는데 그러한 주요한 뭐 원인에서는 지금 이 싸다라는 걸 그대로 못 믿고 1, 4분기 실적이 또 다시 이제 하향 조정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의 8배가 지금은 8배라고 이제 뭐 눈에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향후에는 이게 기업 실적이 발표되면 9배, 10배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어떤 불신이 가장 좀 크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차트로 보시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딥밸류,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디스카운트가 극명하게 나타났던 적이 2005년도, 그 다음에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도, 그 다음에 현재 이런 수준입니다. 2013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불신이 강한 게 아닌가. 따라서 글로벌 증시는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만 이렇게 계속 디커플링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금방 이제 앞서서 2005년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2005년도랑 좀 비슷한 게 뭐냐 좀 더 찾아봤습니다. 지금 이제 뭐 도표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약간 좀 어려운 얘기로 뭐 임밸런스의 밸런스화가 시작이 됐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한 무역 수지들이 조금 이제 밸런스화, 그러니까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사실은 자산 간 대체, 그러니까 채권에서 주식으로 작년에는 채권이 상당히 좋았고 올해는 지금까지 아주 채권 시장 거의 되게 힘든 이런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돈들이 이제 주식장으로 이제 많이 몰리는 이런 모습들이 2005년도에 사실 나타났고 똑같이 이제 신정부 효과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증시는 상당히 계속 뻗어나가는데 한국 시장만 디커플링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2005년에도 같이 좀 나타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어 진짜 많이 나와요. 임밸런스의 밸런스. 이런 것도 상당히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레이 로테이션이 시작됐고, 지금 말씀하신 신정부 정책 효과라든지 채권 시장보다 오히려 위험자산 쪽으로 선호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2005년과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흔히 쉽게 생각하면 위험자산이 들어오면 우리 시장, 이머징 시장이 좀, 눈에 좀 띄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2005년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시면 IT 버블 이후에 5년 차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5년 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저성장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하강 압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어떤 성장이 갑자기 뭐 좋아진다든지, 2007년도에 뭐 차이나 붐처럼 그렇게 성장이 뭐 되게 좋다든지, 모멘텀이 있다든지, 그러한 모습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2005년도에도 한국의 수출이나 매출 증가율은 계속 이제 바닥을 기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환율이 기조적으로 절상이 되는 이러한 구간이었다는 점입니다. 작년 4, 4분기를 기억을 해보시면 작년 4, 4분기에 이익이 상당히 안 좋았던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한 이유가 환율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어떤 이익에 대한 그러한 우려가 강하게 이제 나타났던 이런 상황이었고, 이게 이제 1, 4분기에 환율이 다시 이제 1,100원대로 이제 올라오면서 환율 변동성이 다소 죽으면서 4, 4분기보다는 좀 1, 4분기가 괜찮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오히려 2005년보다는 좀 더 괜찮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2004년도에는 상당히 기업 이익이 되게 좋았습니다. 2001년도, 2년도, 3년도보다 4년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이익이 증가했는데 그런 다음에 2005년도 되면서 환율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니까 이게 되게 심하게
하락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거의 이제 숫자 써 있는 것처럼 63조에서 58조로 이익이 조금 이제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오히려 반대로 주가는 날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5년도가 어땠냐면 거의 이제 1000포인트가 상단으로 한 거의 5년째 계속 막혀 있었던 상태였고 예. 그거를 이익이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1000포인트 되는 상단 박스를 이제 뚫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때 당시에 대부분 뭐 어떤 기관 투자다라든지 아니면 투자 전략이라든지 1000포인트 올라가면 대부분 차익 실현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2005년도 내내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한 것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익 자체가 상당히 좋았다. 1사분기 이익이 이 정도는 괜찮네라고 하면서 오히려 주가는 눌려 있었던 주가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걸 이제 저희가 리레이팅이라고 이제 표현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저성장 국면과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매력 있게 안 보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갔는데 결과적으로 2005년에는 급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외환시장 변동성도 말씀하신 대로 흘러간다면 일단 1분기 실적이 좋아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그 예상을 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리레이팅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2005년도보다는 상황이 오히려 그 현재가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하나 보시면 이게 지금 이익 수정 비율이라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어느 정도 상향 조정하는지 하향 조정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건데 1사분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익이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이익이 계속적으로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것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점이고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거의 환율이 1,000원을 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봐도 상반기 특히 1사분기하고 2사분기까지는 기업이익이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4사분기에 상당히 안 좋았던 기업이익이 1사분기에는 환율의 변동성이 안정되면서 그거보단 괜찮네라는 점이고 2사분기는 오히려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은 수출 성수기입니다. 6월, 7월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드라이빙 시즌이 있기 때문에 미리 재고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수출 성수기가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반기에 기업이익이 괜찮다라는 점이고 그렇다면은 주가는 지금 현재 있는 이 바닥에서 적어도 평균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평균을 올라서는 이러한 것이 박스권 상단을 뚫을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실적을 가장 불안하게 했던 게 외환시장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1월까지 저점 찍고 이제 꾸준히 또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분기부터는 그럼 본격적인 상승 기대해봐도 되는 겁니까? 저희는 그 2, 4분기가 가장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차트를 보시면 본격적인 상승 국면이 좀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저평가라는 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는 게 나타나려면 이익이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해줘야 주가가 확실히 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평가 매력이 있는데도 이익이 그다지 뭐 좋지 않으면 뭐 계속적으로 주가는 그냥 지금 선에서 옆으로 기는 이런 모습을 나타낼 거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1, 4분기 이제 컨센서스 이제 프리뷰들이 지금 이번 주에 많이들 나오게 되고 다음 주부터 이제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그러한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는 것을 유심히 좀 보시면서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오히려 주식을 점차적으로 담아가시는 하나의 기회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슈 진단 우리 시장에 대한 자산 진단과 또 향후 전망 살펴봤고요. 우리 투자증권 김병현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